네, 오늘 장선 전략 시간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뚜렷한 수급 주체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연일 밀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 포지션을 꾸준히 취하고 있고 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밀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적절할까요? 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FOMC 회의 같은 경우가 금요일 날 이제 우리가 새벽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FOMC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FOMC 우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지속적으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동조화 현상이 장중에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 대내적인 이슈보다는 대외적인 G2 국가에 대한 이슈들이 주식시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약간 한 걸음 물러서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기다려 왔었던 거기 때문에 3거래일 정도만 더 기다리면은 금요일장부터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시장에서나 아니면 애널리스트들이 네 가지 시나리오 금리 인상을 했을 시 안 했을 시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코멘트가 긍정적이시 부정적이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사실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수준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또는 이제 예상이 30% 미만으로 낮춰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확인 후 대응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모멘텀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일부 우선주들이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일부 코스닥 쪽에서는 그 테마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삼성페이 쪽의 결제 관련주들이 2차 상승 정도가 나타나면서 뚜렷하게 수급을 끌어모을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FOMC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1차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 들어오더라도 기관 쪽 수급 쪽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좀 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도에서도 버티기만 잘하면 점수를 잃지 않는데요. 현재 시장 구간도 버티기 구간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잘 버텨야 될까요? 일단은 쉬어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네.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시장의 그 정책 이슈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정책 이슈보다는 왜 이머징 마켓이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한 자체 리스크를 주목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밸류에이션에 절대적 평가 들어간 종목군들은 또 언제든지 단기 트레이딩 기회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단기 투자를 병행하시는 분들에게는 개별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밸류에이션, 트랩에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저점에 내려간 종목군들이 수급이 전환되면서 아니면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언제든지 반등의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는 시각은 여전히 제한적인 반등,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가지고 있지만 개별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개별 종목은 정말 중소형주 개별 종목이 아니라 대형주 하나하나 그 개별 종목군들의 밸류에이션 저점에 오게 되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기회는 있는 만큼 그런 기회는 또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결국은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종목별로 차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지는 종목은 시장 대비 한 5배, 6배 정도 빠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한 5% 밀릴 때 종목은 반토막 나는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 종목이 뭐냐? 바로 의미 없이 올라버린 종목군들이거든요. 코스닥 시장의 테마주라고 불리는 그런 의미 없는 종목군들, 그런 개별 종목군들이 급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소비나 투자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나 IT 소재와 같은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는 일부 종목군들 중심으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좁혀나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주 중심으로는 저점 구간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제시해주고 계시고요. 앞으로 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들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9월 15일이죠. 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을 하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재상장을 하면서 이제 시총 4위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예. 앞으로 흐름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은 뭐 시총 4위 정도로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이제 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제일모직 같은 경우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한 21조 한 4천억 원 정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물산이 거래 정지되기 전에 한 7조 5천억 원 합해서 한 28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 현대차, 한국전력 다음에 시총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일단은 뭐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시총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수급적인 측면보다는 모멘텀적인 측면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쪽에서 지분이 추가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유통 가능 주식 물량이 한 30% 정도가 되고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이 지분이 거의 50%가 넘거나 아니면 50%에 육박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제일모직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뭐 통합 삼성물산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외국인의 지분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모멘텀, 특히나 이제 인덱스나 아니면 지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총 상단에 있는 기업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수급적인 요인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을 좀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반대적으로 이제 뭐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삼성 바이오에피스 이 나스닥 상장 이슈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단기적인 재료보다는 좀 긴 호흡에서 이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뭐 전략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슈가 나오기 전에 제일모직이 좀 상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물산 주주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사실 합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오르지 못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신망 매물 또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분할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량을 좀 털고 나가자라고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그룹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3박 4일을 토론해도 결론이 안 나겠지만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심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삼성그룹의 미래를 사고 싶다. 이 종목 사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다 사면 될까요?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다 선반영된 상황에서 그건 정말 뭐 바보짓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 종목을 꾸준하게 산다?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단기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일모직이 이미 또 상장 기대감을 많이 선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 사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기적으로 주가는 오히려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됐든 뭐 기관 투자자가 됐든 뭐 충분한 수익을 거뒀다면 뭐 강력한 매물이 흘러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장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정도, 오히려 재료 노출 측면으로 이해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략과 중장기적인 전략을 충분히 구분해내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올인하신 분이라면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많이 좀 덜어낼 필요가 있고, 덜어낸 돈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조금씩 사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의견이 비슷하네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매도 의견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 이제 전체적인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시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유효한 건가요? 그냥 가만히처럼 정말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건가요? 예, 사실 뭐 이제 가만히처럼 가만히 있기라고 이제 뭐 표현을 하셨는데 네. 사실 그렇게 대응하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발 좀 물러서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좀 바라보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굳이 앞에 막 어떻게 방향성이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 필요는 굳이 없지 않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유연하게 시장을 대할 수 있는 가장 뭐 그 장점이 그냥 시장을 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게 이제 뭐 가장 뭐 활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좀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거는 찬바람이 슬슬 부르기 때문에 뭐 대안주로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뭐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통계치를 보더라도 9월달, 10월달에 대한 배당주를 접근을 했을 때 가장 이제 뭐 수익률이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도 이제 뭐 배당을 좀 상당히 괜찮게 주는 이제 금비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종목명이 약간 좀 생소한데 이 이제 유리병 제조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이익이 상당히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 한 360% 정도 증가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배당도 상당히 좋게 줬는데 작년에 약 200원 정도 줬는데 중간 배당을 올해 5월달에 중간 배당을 500원 정도 줬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제 뭐 추가적인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무적으로도 뭐 부채 비율 한 60% 그리고 PBR 1배 미만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쉬면서 다음 시장 위해서 재충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비, 이름이 참 예쁘네요. 앞으로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